칠흑 같은 테헤란의 밤하늘 위로 거대한 폭음이 정적을 깨뜨립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인 장대한 분노 작전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1000개가 넘는 핵심 군사 목표물들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관저 위로 30발의 정밀 유도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40년 가까이 이란을 통치해온 절대 권력자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일격으로 이란의 체제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의 거리는 미국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이란은 반정부 시위로 심각한 내부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제난과 신정체제에 대한 불만은 정권을 위협할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공격은 이 모든 내부의 적대감을 외부로 돌려놓았습니다. 자국의 지도자가 외세의 손에 살해당했다는 소식은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하메네이는 이제 비판의 대상이 아닌 침략에 맞서다 희생된 순교자로 격상되었습니다. 외부의 적에 맞서야 한다는 강력한 애국주의 정서가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던 온건파 지지자들조차 지금은 국가의 존립이 우선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란 전역에서 터져나오는 분노는 미국이 계산하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수백만 명의 추모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들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더 거대한 복수심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체제 결속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사라진 권력의 공백은 누군가 채워야만 했습니다. 국가가 혼란에 빠진 순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한 인물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실질적인 실세였습니다. 모즈타바는 혁명수비대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권을 수호해왔습니다. 원래 이란의 시스템상 지도자 자리는 세습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이 모든 원칙을 무너뜨릴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모즈타바는 이제 순교자의 아들이라는 강력한 종교적 정당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그를 차기 지도자로 추대하며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메네이만 제거하면 이란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은 오히려 이란 정권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이란은 항복 대신 더 강경한 보복과 결속을 선택했습니다. 전쟁의 양상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서구 언론들은 이번 작전을 미국의 최악의 악수라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무력 집단은 모즈타바를 중심으로 더 단단하게 뭉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노렸던 전략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란은 단순한 국가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종교적 군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평화의 가능성은 멀어지고 보복의 악순환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모즈타바가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전쟁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다음 단계로 진입할 것입니다. 하메네이의 죽음이 확인된 직후 이란의 권력 중심부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이란 지도부는 즉시 새로운 구심점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수많은 시선이 향한 곳은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모즈타바였습니다. 모즈타바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란 내부의 개혁 세력을 통제하며 실질적인 실세로 군림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공식적인 직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이미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그의 존재가 이란 체제 유지에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세습이라는 치명적인 정치적 약점이 존재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군주제를 폐지한 이란에서 권력의 세습은 절대 금기시되는 원칙이었습니다. 하메네이 자신도 생전에 자식이 후계자가 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미사일이 하메네이의 저택을 타격한 순간 모든 금기는 명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은 하메네이가 순교자로 추앙받으면서 모즈타바는 이제 단순한 아들이 아닌 순교자의 유가족이라는 강력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란의 가장 강력한 무력 집단인 혁명수비대는 즉각 모즈타바를 지지하며 그의 승계를 공식화했습니다. 외부의 적에 맞서 체제를 지키기 위해 원칙보다 안정을 택한 결과였습니다. 이는 정권을 무너뜨려 친미 정부를 세우려던 미국의 당초 계산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부의 분열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적대적인 공격은 이란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굴복시켰던 방식은 종교적 신념이 강한 이란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즈타바가 선출된 이후에도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여러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습 당시 그 역시 심각한 부상을 입어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만약 모즈타바마저 제거하려는 미국의 추가 작전이 실행된다면 전쟁은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도자를 직접 타격하는 행위가 오히려 체제 전복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지상군 파견 없이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며 그에 따르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제 승리가 아닌 수습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테헤란의 밤은 이제 포격 소리보다 더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순교자가 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베일 속의 통치자가 이끄는 이란은 어디로 향할까요? 미국이 던진 분노의 불꽃은 오히려 이란의 결속이라는 거대한 횃불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명분은 흐릿해지고 복수와 생존만이 남은 이 비극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말입니다. 모즈타바의 등장은 이란 신정체제의 종말이 아닌 더 견고해진 제2막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방 세계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새로운 괴물과 마주해야 합니다. 장대한 분노 작전의 끝은 평화가 아닌 예측할 수 없는 더 큰 공포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란의 권위주의 체제는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증명했습니다. 외부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내부의 결속이 단단해지는 중동 정치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미국은 간과했습니다. 후계자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전쟁을 지속해야 하는 군인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자는 전장에 있는 이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권력을 틀어진 자가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제 이란의 새로운 시대가 불러올 파장을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메네이가 남긴 유산은 피로 씻겨나가는 대신 모즈타바라는 거울을 통해 투영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의 희망은 사라지고 오직 무력 충돌의 일상화만이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설계한 장대한 분노는 이제 전 세계를 향한 불안의 불씨로 남았습니다. 모즈타바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날, 우리는 이 비극의 진짜 결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가장 어두운 형태로 진화했을 뿐입니다. 역사는 오늘을 기록하며 한 통치자의 죽음이 어떻게 새로운 신화가 되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반전의 서막 속에서 평화는 또다시 다음 세대로 미루어지고 말았습니다.